네, 앞서 난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임신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난임 부부의 상당수가 유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유산을 겪게 되면 아무래도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겠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유산율은 점점 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산에 대해서 한의사 정희령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의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심각하고 마음 아픈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정확히 유산은 어떤 걸까요? 유산이란 일반적으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임신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고요. 유산에는 크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이 있는데 네. 자연유산은 의학적 시술 없이 유산이 되는 것이고 인공유산은 약물적 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이루어지고 이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임신이라고 할 때 모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임신이 소실되는 것은 31%까지 보고 있고요. 모체가 임신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20주 이전에 임신이 소실되는 것을 15%로 보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15%는 자연유산을 경험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 자연유산은 혹시 종류별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자연유산을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연유산이 발생해서 태아랑 태반 등 임신 산물이 자궁 밖으로 완전히 잘 배출된 것을 완전유산이라고 하고 네네. 그런 임신 부산물 중에 일부가 자궁 내에 남아있는 경우는 불완전유산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구별 방식으로는 계류유산, 절방유산, 반복유산, 습관성 유산 등의 구분이 있습니다. 계류유산은 태아가 심박이 정지돼서 사망한 채로 자궁 내에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산모가 유산을 느끼지 못하고 네. 산부인과에 정기 검진을 갔다가 초음파 검사에서 유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자연유산은 사실은 전 단계로 계류유산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절방유산은 임신 중에 질출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간혹 복통도 동반되는 것인데 이 중 절반은 질출혈과 복통이 동반된 절방유산의 절반은 진짜 유산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임신을 유지해 나갑니다. 습관성 유산은 유산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자연유산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20대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자연유산이 줄어든 반면에 30대에서는 자연유산이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30대에 자연유산이 늘고 있는 원인은 대체 뭘까요? 통계적으로 20대의 유산율이 줄어드는 데 반해 30대 여성의 유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임신 시도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사회 분위기상 결혼 시기 자체가 늦어지고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20대 임신 자체가 줄어들고 30대 임신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 당연히 통계적으로 30대 유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여성의 나이에 따른 유산 확률의 변화도 있습니다. 고령 임신일수록 자연유산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결부가 돼서 다양하게 원인을 주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신한 여성들이 자연유산을 겪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유산의 80% 이상은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하는데 이 초기 임신 시기에 발생하는 유산의 50%는 염색체 이상이 그 원인입니다. 네. 염색체 이상이 원인이라는 뜻은 수정란이 분화하고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염색체 이상으로 더 이상 분화, 성장하지 않고 자연 도태된 것을 말하기에 임신 여성이 스스로의 행동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내분비 이상이나 면역학적 이상으로 습관성 유산인자를 갖는 경우, 자궁 기형이나 자궁 내막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궁경부가 짧아서 임신 유지가 어려워서 조산 또는 유산을 일으키는 것으로 역시 임신 중기 유산의 원인이 됩니다. 그 외 몇몇 특정 약물이나 흡연, 음주 등도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연유산의 80% 이상은 절대 임산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자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혈을 하게 되면 혹시 이게 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유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유산과 관련해서 혹시 특별한 증상이나 징후가 따로 있을까요?
네, 유산에는 네.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임신 중에 하혈이 있는 것을 절박유산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유산기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절박유산 상태입니다. 절박유산은 반 정도는 자연유산으로 이어지지만 반 정도는 임신을 유지해 나갑니다. 한의학 용어로도 절박유산으로 출혈만 보이는 것을 태루라고 하고 복통까지 동반되는 것을 태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출혈과 복통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유산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과 처치를 통해 증상이 사라지고 임신을 유지해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무조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출혈, 복통 등의 전조 증상이 전혀 없이 초음파 정기검진상 태아의 사망이나 유산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기가 있다라는 말은 사실 임신 초기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기에 꼼짝 않고 집에서 보내는가 하면 아니면은 유산 방지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산을 하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속칭 유산기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개 이 절박유산, 방금 말씀드린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유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일부는 증상이 안정돼서 정상적인 임신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신 유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고 네.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으며 안정을 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경부무력증을 제외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유산 전조 증상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안정이 얼만큼 유산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리한 활동은 당연히 삼가해야 하겠지만 네. 지나친 활동 제약은 네.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 과거에도 유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네. 불안한 태기를 안정시키려는 한의학적 연구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임신 중에 출혈이 보이거나 출혈과 복통이 함께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안태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한문으로 편안할 안자에 태아를 뜻하는 태자입니다. 태아를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약도 마찬가지고 침 이런 등의 치료로 착상을 안정시키고 태반 용모막이 이제 자궁내막에서 박리되려 하는 증상을 치료시켜서 하혈을 멈추고 임신 유지를 돕습니다.